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 14. 시간선 치료.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신의 14번째 강의로 시간선 치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동네 바보가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바보는 동산에서 낮잠을 자게 됐는데요. 바보인지라 자는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리끈을 풀어 오른 다리를 나무에 묶었죠. 동네 한 청년이 바보가 자는 옆을 지나가다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바로 옆 나무에 자신의 오른 다리를 묶고 바보와 똑같은 포즈를 취했죠. 드디어 바보가 낮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보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바로 옆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죠. 여기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저기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바보는 순간 분리 현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알아볼 시간선 치료의 핵심은 바로 분리입니다. NLP의 핵심 기법으로 어소시에이트와 디소시에이트가 있는데요. 연합과 분리라고 합니다. 보통 공포증은 과거의 충격과 연합하는 데서 오고요. 상사병은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분리함으로써 생기죠. 공포증은 과거 경험을 분리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고 상사병은 과거 경험에 연합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선 치료는 NLP의 꽃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선상에서 과거의 실패 경험, 즉 부정 경험을 치유하는 기법이고요. 시간선상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시간선 치료의 창시자는 테드 제임스 박사입니다. 제임스는 리차드 밴들러로부터 NLP를 배웠습니다. 밴들러는 제임스를 트레이너의 트레이너라고 극찬했죠. 시간선 치료는 NLP와 최면 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겁니다. NLP는 자기 변화와 자기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심리 치료이죠. NLP와 최면 치료와 시간선 치료의 공통점은 트랜스와 무의식을 활용한 심리 치료입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성공학은 미래만 취급합니다. 그런데 시간선 치료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루고 있죠. 시간선 치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과거에 초점을 둔다. 어린 시절, 태아 시절, 혈통, 전생, DNA의 모두를 취급한다. 2. 단순히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진다. 3. 철저히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위주로 한다. 4. 양자역학과 홀로그램 이론에 기초한 대체의학과 접목한다. 심신상관 차원에서 접근하죠. 5. 정통치료가 느린 테라피라면 시간선 치료는 빠른 테라피이다. 예를 들면 고층을 올라갈 때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먼 여행을 갈 때 기차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시간선 치료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설기문 교수인데요. 이제 시간선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셋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선 치료의 기전, 개요, 그리고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시간선 치료의 기전입니다.
시간선 치료는 문자 그대로 시간선을 활용한 기법입니다. 시간선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선인데요.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는 현재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시간선 치료는 시간 분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간 분리도 시도하는데요. 세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첫째, 관점 바꾸기, 리프레이밍의 기전이 적용됩니다. 리프레이밍은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림은 그대로 두고 액자의 틀만 바꾸는 건데요. 그러면 그림이 다르게 보입니다. 영상은 그대로 두고 음성과 음향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나오는 무서운 장면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바뀌죠. 모든 정설은 의미 부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정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죠. 시간 차원에서 관점을 바꾼다면 정서가 변화하고요. 공간 차원에서 관점을 바꾼다면 정서가 변화합니다. 관점 바꾸기는 해석학적인 재조명입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순간 사라질 수 있죠. 둘째, 자기 초월의 기전입니다. 기적 수업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정서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모든 부정적인 정서는 두려움의 파생물입니다. 일종의 착각이고 꿈이죠. 장자는 일장춘몽을 얘기했습니다. 인생길이란 한 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간선 치료는 항상 상공에서 행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죠. 비행기 위에서 본 지구는 정말 작은 세상입니다. 내가 왜 지지고 볶고 싸웠나? 내가 왜 그런 일에 그렇게 화를 내고 억울해했나? 구름 밑의 세상은 천태만상의 날씨가 나타나지만 구름 위의 세상은 항상 맑은 법입니다. 순간 작은 깨달음이 옵니다. 높은 상공에서 자신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초월이 이루어진 것이죠. 시간선 치료는 시간선을 초월하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순간 모든 부정정서는 사라집니다. 셋째, 양자역학과 홀로그램 이론의 기전이 적용됩니다. 시간선 치료는 양자역학의 통찰에서 설명됩니다. 양자역학은 최소 단위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사람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같습니다. 최소 단위는 양자와 전자입니다. 물건을 잘게 토막을 내가면 어느 때 가서는 더 자를 수 없는 최소 단위에 도달하는데요. 최소 단위는 한가운데 무거운 양자가 자리 잡고 그보다 180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벼운 전자가 그 주위를 무서운 속도로 휘돌아 마치 구름을 이루고 있는 그 복판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전자는 보기에 따라서 입자일 수도 있고 물결과 같은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장소에서 순간 사라지고 다른 장소에 홀연히 나타납니다. 양자도약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사람과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살아갑니다. 양자역학의 권위자 데이비드 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초양자장으로 충만하다. 초양자장으로 충만한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초양자장에서 분화한다. 이렇게 생긴 존재는 크게 멘탈계, 에너지계, 물질계로 구분된다. 에너지 분화 과정은 초양자장이 중첩되어 파동이 되고 파동이 중첩되어 에너지가 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부분의 정보가 들어있다. 노벨 수상자인 스탠포드 대학의 칼 프리브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우주의 홀로그램이다. 기억은 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에 퍼져 있다.
뇌 활동은 우주 에너지와 공명을 일으킨다.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뇌와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인간과 우주, 인간과 자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봄날 아름다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멀리 떨어진 거대한 돌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듯이 똑같이 인간의 작은 행동은 우주의 큰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우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각 부분들은 상호 연결되어 역동적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함께 포함하는 시공으로 우주의 한 부분이고요. 인간은 우주와 같은 법칙으로 운영되는 열린 시스템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시간선 치료의 개요입니다. 시간선 치료는 우수한 단기 치료 기법입니다. 15에서 30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원치 않은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과거의 부정정서, 제한신념, 제한결심을 제거할 수 있죠. 시간선 치료의 개요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사를 조사하는 겁니다. 시간선 치료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세 시간에 걸친 상세한 개인사를 사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 원인, 최초 사건, 씨앗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의미 있는 정서적 사건을 점검해야 하죠. 내담자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보다 심층적인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치료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속성, 부정정서의 특징, 시간선 치료의 기전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시간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선은 내재형과 통과형이 있는데요. 내재형은 뒤에서 앞으로 지나갑니다. 동양적이고 시골적이죠. 과거가 현재처럼 경험됩니다. 연합이 잘 되어 시간선 치료가 쉽고요. 시간관념이 약합니다. 통과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서양적이고 도시적입니다. 과거가 분리되어 경험되죠. 연합이 잘 안 되고요. 시간관념이 강합니다. 넷째, 시간선 위로 날아오르기 연습을 합니다. 시간선 치료는 시간 분리와 공간 분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시간 분리는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뒤로, 먼 과거로 가는 여행이고요. 공간 분리는 점점 더 높이, 아주 높이, 높은 상공, 우주로 가는 여행입니다. 다섯째, 시간선 위로 날아오르기 전에 근본 원인과 최초 사건을 찾습니다. 최초 사건은 어린 시절 충격이나 외상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충격일 수도 있고요. 혈통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작은 씨앗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여섯째, 부정정서와 제한신념을 확인합니다. 4대 부정정서는 분노, 불안, 우울, 죄책감입니다. 모든 부정정서는 항상 제한신념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제한신념은 제한결심에서 출발하죠. 오랫동안 쇠사슬에 묶여있던 코끼리는 도망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한결심은 어린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제한결심은 제한신념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쇠사슬처럼 작용합니다. 보통 나는 왠지 성공을 못할 것 같다. 나는 왠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왠지 자신이 없어 등 모호한 부정문으로 표현됩니다. 기관 언어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유, 골치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보겠다. 지긋지긋해서 죽고 싶다. 시간선 치료는 과거로 여행해서 제한결심을 와해시키는 탁월한 기법입니다. 일곱째, 부정정서와 제한신념을 제거할 때 항상 교훈을 얻고 간직해야 합니다. 교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점 바꾸기이죠. 모든 경험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죠. 지구는 인생의 교육장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새가 여행 중에 한 섬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 섬에는 모기가 무척 많았다. 철새는 너무 배가 고파 모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그런데 몸이 너무 무거워져 그 섬을 영영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 혼은 우주를 맴돌다 잠시 지구 행성에 머물렀다 교훈과 깨달음을 얻고 떠나야 합니다. 교훈은 최초 사건 상공이나 최초 사건 이전 상공에서 얻어야 합니다. 최초 사건 상공은 어린 시절의 충격을 공간 분리를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충격에 대한 고통이 클수록 훨씬 더 먼 상공으로 올라가서 관찰해야 하죠. 최초 사건 이전 상공은 공간 분리와 시간 분리를 통해 어린 시절의 충격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전혀 고통 없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선 치료의 성공 핵심은 얼마나 좋은 교훈을 찾는가에 있습니다. 여덟째, 부정정서와 제한신념을 제거합니다. 부정정서와 제한신념은 최초 사건 상공에서 50%가 제거되고 최초 사건 이전 상공에서 50%가 제거됩니다. 최초 사건 상공과 최초 사건 이전 상공은 매우 중요한데요. 최초 사건 상공에서 공간 분리가 일어나고 최초 사건 이전 상공에서 시간 분리와 공간 분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최초 사건 이전 상공은 충격을 받기 이전에 행복한 상태이죠. 부정정서가 강할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더 큰 시간과 공간 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간 분리를 통해 점점 더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게 해야 하고 시간 분리를 통해 점점 더 먼 과거로 멀어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 자리에 긍정정서, 활성신념, 활성결심을 주입하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심리학이란 게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크게 성공할 텐데. 부정정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에 조명을 비출 때 일어납니다. 우울한 할아버지에게 젊은 시절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떠오르게 하면 순간 표정이 밝아지죠. 그때 일을 보다 상세하게 얘기하도록 한다면 할아버지의 기분은 매우 좋아집니다. 최초 사건 이전 상공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해당합니다. 아홉째, 현재로 되돌아옵니다. 부정정서와 제한신념이 남아있을 때 전체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원치 않는 상태나 행동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모든 부정정서와 제한결심을 제거합니다. 부정정서가 진짜로 사라졌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시간선 치료의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말에 집중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히 받아들입니다. 음악에 몸을 맡겨봅니다. 음악의 리듬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눈을 편안하게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을 이완시키고 눈꺼풀에 힘을 뺍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관자놀이에 힘을 빼고 턱에 힘을 빼고 입술에 힘을 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양팔에 힘을 빼고 양다리에 힘을 뺍니다.
온몸에 힘을 뺍니다. 온몸이 편안하게, 몸이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자, 숨을 좀 더 깊이, 점점 더 깊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몸이 가벼워지면서 공중으로 붕 떠올라갑니다.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넘어서 하늘 높이 붕 떠올라갑니다. 쭉 점점 더 높이, 점점 더 높이. 열기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 붕 떠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저 아래에 당신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집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강이 보입니다. 구름을 넘어서 대기권을 넘어서 점점 더 높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저 아래에 지구의 모습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제 과거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만큼 멀리, 아주 멀리 과거로 날아갑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과거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만큼 멀리, 아주 멀리 과거로 날아갑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미래의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만큼 멀리, 아주 멀리 미래로 날아갑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느낌이 가는 대로 미래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만큼 멀리, 아주 멀리 미래로 날아갑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아주 높이, 더 높이, 쭉 아래 보이는 선이 1-2cm 길이만큼 작게 보일 정도로 아주 높이, 더 높이 쭉 올라갑니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의 상태는 더욱더 이완되고 더욱더 편안해집니다. 점점 더 편안하게 됩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무거워집니다. 숨을 마시면서 우주의 맑은 에너지가 빨려 들어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의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과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더욱 편안해집니다. 릴렉스. 점점 더 깊이 편안하게, 점점 더 편안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과거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최초 사건이 일어난 시점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최초 사건 시점에서 사건 현장으로 내려가세요. 아주 힘들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혹시 어떤 정서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시간선 위로 올라가 최초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갑니다. 1시간 전, 1달 전, 1년 전, 10년 전으로 갑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만큼 갑니다. 다시 현재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최초 사건을 내려다봅니다.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서 사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최초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봅니다. 당신의 무의식에게 최초 사건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그 교훈을 간직해서 당신의 미래에 필요할 때 교훈을 상기할 것입니다. 자, 부정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최초 사건 안으로 내려가서 부정 감정이 사라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두려움이나 분노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의식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공중 위 최초 사건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시간선 위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교훈을 간직한 채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방 안으로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최초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자, 이제 멋진 미래를 창조해 봅시다. 가까운 미래에 성취하고 싶은 중요한 목표를 하나를 정합니다. 무엇을 언제 이룬다는 목표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자,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는 최고 순간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절정의 순간을 찰칵 찍습니다. 생생한 칼라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공하는 데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최고로 멋진 모습이 생생하게 들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상의 기분 상태입니다. 이제 그 사진을 양손으로 들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붕 떠올라갑니다. 쭉 점점 더 높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자, 아주 높은 공중에 멈추어서 사진에 4번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코로 숨을 최대한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확 불어넣습니다. 사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진이 점점 살아납니다. 점점 달라집니다. 점점 더 생동감이 생깁니다. 2번, 3번, 4번에 걸쳐 사진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강하게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사진을 들고
미래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미래의 목표 시점까지 날아가서 상공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목표 시점에 도달하면 사진을 그 시점에 심습니다. 심는 순간 사진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정지 화면이 동영상으로 변합니다. 자, 사진에서 밖으로 튀어져 나옵니다. 이제 목표 시점에 서서 현재 방향을 바라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나는 절정 상태에 있습니다. 주위에 박수갈채가 있습니다. 최상의 기분입니다. 자, 이제 그 기분을 간직한 채 다시 미래 방향을 봅니다. 당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다시 현재 방향을 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지나온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 가지 상념이 스쳐갑니다.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흐뭇합니다. 눈물이 넘쳐 흐릅니다.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을 세게 되면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현재 시점으로 내려와서 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좀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는 지관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는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생각을 거두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조하여 진짜 자기에 도달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멈추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지관은 현실 뒤에 감추어진 또 다른 현실을 이해하는 수행법입니다. 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착각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투사를 제거하는 겁니다. 불취외상, 자심반조라고 합니다. 외부의 현상을 취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겁니다. 시간선 치료의 핵심은 객관적 관조입니다. 마음을 분리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시간선 치료와 지관은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시간선 치료도 일종의 수행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선상에서 과거의 실패 경험, 부정 경험을 치료하는 기법이고요. 시간선상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완성하는 기법입니다. 마음을 멈추고 분리해서 자기를 보는 순간
모든 문제와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 여름날 나귀 한 마리가 아주 무거운 소금 가마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길을 재촉했어요. 나귀는 땀을 뻘뻘 흘렸죠.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하늘이 열리고 장대비가 쫙쫙 쏟아졌습니다. 순간 나귀는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무거운 소금이 빗물에 저절로 녹아버린 겁니다. 무거운 짐이 빗물에 저절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시간선 치료의 비법은 문제 해결, 프라블럼 솔루션이 아닙니다. 문제 와해, 프라블럼 디솔루션입니다.